예, 안녕하십니까. 주다공명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제부터 연재를 통해서 제가 요 동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예, 투자를 위한 악담. 네. 중요한 부분은 항상 시장에는 기회가 존재를 하고 위기가 존재를 한다. 양쪽에 어디에 힘이 실리냐에 따라서 급락을 할 것이고 어디에 실리냐에 따라서 급등을 할 겁니다. 항상 존재하는 시장인 거죠.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고. 그게 대한민국 증시 그리고 세계의 증시입니다. 투자라는 거는 항상 리스크를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거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아직까지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5% 상하 플러스 15 마이너스 15로 존재를 했던 게 지금은 30%까지 올라간 상황인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시장을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의 주체가 존재를 하는데 개인과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있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주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그 수익에 대해서 빠르게 손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의 기관은 트레이더일 뿐인 거죠. 실질적으로 투자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이라는 트레이더와 기관이라는 트레이더에 투자자라는 외국인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자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상승을 할 적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트레이더가 많은 거는 어느 순간 올라가면 공매도를 통해서 하락의 포지션을 갖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대한민국 주주총회를 가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쟨 트레이더야. 네가 우리 회사 주주야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뛰어난 얘기가 있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권오현 회장이 너 주식 얼마나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무시를 당해요. 왜 무시를 당하느냐. 대부분의 한국의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외국인이 한 주를 갖고 있어도 외국인이 떠들었다라고 하면 권오현은 그렇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더 들어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명의 트레이더와 한 명의 투자자가 있는 시장. 그러면은 변동폭이 점점 커지고 속일 수 있는 확률도 커지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을 언론도 믿지 말아야 되고 내가 보는 시장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재편해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엠바고도 믿지 마시고 엠바고야 라고 너한테 보내주면은 그것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믿지 말아야 되는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재무제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시장에 대한 종목 차트도 봐야 되고 이에 대한 가격 평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찍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변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는 방법도 변하고 기업의 가치도 변해요. 그런데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래 성장성도 좋지만 실질적으로의 가치는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는 누구도 믿지 마라 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거겠죠. 자, 그러면은 그 예로 들 수 있는 회사인 삼성중공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죠? 저희가 투자를 했을 적에 언제 투자를 했냐면은 요때 투자를 했어요. 삼성중공업에 대해선 요때 실질적으로 자 올라서 이렇게 갑니다. 왜 그렇게 투자를 했느냐? 그때 얘기를 할 적에 제가 그랬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한 수급 모멘텀이 돌아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고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볼게요. 3월달로. 한 달도 안 된 얘기입니다. 자, 3월달로 돌아갈게요. 주주죽 3월달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갑니다. 4월달로 쭉 돌아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 실적이 나오고 좋을 거다 좋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조선업종에 들어가서 앉아있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 뭐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일자로 확인을 할게요. 3월 말일자로 갈게요. 3월 말일자 29일자로 갑니다. 3월 29일자로 가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 모멘텀 기대 12,000원 12,000원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쭉 내립니다. 26일 27일 28일 주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야, 그 내용이 왜 안 나오냐. 오션 리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20일 4월 13일 기준으로 볼게요. 자, 고통분담, 가격 인상 딜레마, 청강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오션 리그에 대한 리스크, 수주절벽, 어떻게 되나, 힘들다, 어떻게 돼야 되나. 자, 오션스 리그가 부도설, 위기설이 나오고 사업의 조선업종은 어떻게 되고 시드릴이 파산 위기에 놓이고 자꾸만 해서 악재를 뉴스가 막 만들어내요. 자, 부진으로 얘기를 합니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니네들 어떡하니? 오션 리그는 파산하려고 그러고 있고 시드릴도 파산 위기에 있어. 니네 어떡하니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려요. 자, 공포감의 심리는 바닥을 찍겠죠. 자, 그로부터 3일 뒤에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수급이 부분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을 만큼 이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저점에 형성이 돼 있으니까 나는 이제 주식을 갖고 올라가도 돼. 그 다음부터 최근의 뉴스들을 확인을 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최근 뉴스들 확인해 보면은 수주가 내척이 몰려왔어. 그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이 너무 좋아. 수주 증가가 되고 너무 좋아요. 자, 단 이틀 만에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건데 왜 그동안 안 좋은 뉴스를 냈을까? 라는 거예요. 뉴스 믿어야 됩니까? 자, 실적 기반이 탄탄하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종 중에서도 대형 수주를 갖고 있는 제조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수주 사이클이 거의 맞아 돌아가서 이제 가야 될 시기에, 여기에서 가갖고 달려가야 될 시기에 그런 악재들의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오씨, 주가 좀 더 싸게 사볼까 라는 생각도 들 거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타 투자자라든지. 그렇게 암울하고 우울했던 뉴스를 계속해서 4월달에 내몰던 아미들이 지금 당장 뭐 조선업종 다 망해서 나가떨어지고 구조조정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아이들이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고 수주를 벌써 몇 조 원에 달하는 수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중국에도 밀리고 니네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은 뭐 3천억짜리 수주를 했고 유조선 내척 수주했고 뭐 했고 이렇게 좋아요. 하루아침에 시장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 그런데 얘 실적은 앞으로에 대한 사이클이라든지 경제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이클도 맞아 들어가. 계속해서 그런데 뉴스는 안 좋대.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이 악재에 대한 뉴스에 대한 부분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재무제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 트렌드, 이거를 내가 파악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까지 시장이
악랄합니다. 왜? 투자자는 하나의 트레이더가 둘이니 여기저기 증권사에서도 얘네들 증권사 개인 투자자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의 입맛에 맞춰서 뉴스를 내보내고 리포트를 내보내는 애들인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시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삼성중공업 이렇게 갔습니다. GKL 그렇게 갔고요.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지고 실적이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맞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3,700억짜리 수주를 내척을 하려면은 거기에서 기반산업 뒷작업을 얼마를 했어야겠습니까? 6개월은 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은 했어야 되고. 그렇게 시장이 변하는데 무조건 안 좋다. 과연 그 뉴스를 믿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뉴스의 주가가 오르는 거는 개인들이 사들여서 올리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자리를 갖고 움직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떤 부분이냐, 다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혹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들었다고 하면은 아, 이 사람은 반정부주의자인가 보다, 누구도 안 믿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되게 사람을 잘 믿고요. 한번 믿으면 뒤통수 칠 때까지 믿다가 뒤통수를 항상 맞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투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투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할 적에는 내가 믿는 게 답인 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이 회사의 가격이 너무 저평가가 돼 있어. 그래서 무서워. 그런데 어떤 부분이 내용이 될 건지부터 시작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시장은 점점 좋아질 거다. 그리고 내가 보는 종목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뉴스를 믿는 것도 좋지만 뉴스를 안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믿고 안 믿고의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보았을 때 이 가치를 갖고 얘가 시너지가 날지 안 날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걸 뉴스로 보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뉴스도 믿을 게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타이밍이고 냉정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안 갖춰지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내가 이 종목을 믿지를 못한다면은 주가는 곤두박질 치더라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곤두박질을 쳤는데 수급이 안 빠지고 곤두박질을 쳤는데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날아가는 거죠. 제가 4월 3월 말부터 이 종목을 갖고 얘기를 제가 했어요. 왜냐면 이거 맨 처음에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종목 추천을 할 적에 자,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거고요. 3월 달에 이렇게 갖고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갖고 올라갈 겁니다. 갖고 가시자고요. 그리고 뉴스들이 만약에 쭉쭉쭉쭉 해갖고 얘가 주가가 이만큼이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나요? 시드릴 파산 하든지 말든지 오션리그 파산 하든지 말든지 그닥 문제는 없다. 왜? 만약에 그렇게 큰 문제고 얘네가 생존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은 외국인 수급이 꼴랑 1% 내에서 빠져나가고 끝나지는 않을 거다 라는 거였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진짜 문제가 생기면은 10% 20% 갖고 있었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4% 5%가 빠졌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악재 동시에 맞거쳤던 게 어떤 것들이 맞거쳤습니까? 어떤 것들이 북핵 리스크, 북한 미사일 쏘고 전쟁 난해 만에 시드릴에 오션 리그에 악재들 다 버티고 나니까 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재평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팩트니까. 좋은 종목은 악재가 나오더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쁜 종목은 좋은 얘기가 나올 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시자는 겁니다. 자,
좋은 종목들로 많이 포트폴리오 갖고 있고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여러 종목군들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오늘의 악담은 그겁니다. 뉴스 믿지 마시고요. 정부 관료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말은 믿는 게 맞는데 기자들의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 직원의 말도 믿으면 안 되고요. 네, 증권사 직원 믿다가 쪽박 차신 분들 상당히 많고요. 증권사 직원 말 믿는 것보다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시장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적 좋아질 겁니다. 팩트 갖고 와봐. 자,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이래고 실적 자체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런데 이 실적보다도 지금 주가는 저평가돼 있습니다. 이러면은 믿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지금 적자야. 2분기 흑자 전환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종목이 여기에 들어간대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나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엔디포스. 얘 갤럭시 S8에 들어간대. 야, 방수 테이프 얘네밖에 없대. 그래서 들어가고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좋대. 개인들 수급들 다 늘어나요. 얘가 그렇게 좋으면 기관 수급이 늘어났어야죠. 그죠? 기관의 수급, 외국인 수급 좋았어야죠. 그런데 안 들어와. 주가는 바닥이야. 얘네 왜 이래? IR 담당자한테 백날 전화해보세요. 좋다고 얘기하지.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얘 실적 좋나요? 궁금한 거는 얘가 시가총액이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봐야겠구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골려라 엔디포스. 자, 보세요. 자, 윤호탁부터 시작해갖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다보상사도 갖고 있네. 주식 비율이 70% 가까이 돼요. 직원 수 90이며 엔테컴이었어요. 매수 17,000원이래. 회사 좋대. 자, 17,000원 밑에서 움직여. 양면 테이프를 만들었대. 자, 실적 보세요. 900억 합니다. 매출 800억 해요. 그런데 얘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어가 버리면 말이 됩니까? PER 10배, PBR 10배? 누가 그럽니까? 유보율 1000%도 안 돼요. 이런데 자산이 880억 밖에 안 되는데 상장하기 전에 300억인데 나머지 상장하고 그 돈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잖아요. 자본금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난 거는 상장해갖고 주식 비율이 평가를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이익률이 21%? 자, 다음 실적도 좋을 거래? 이건 예정치잖아요. 팩트가 아니잖아. 증가를 했어. 그런데 영업이익은 그대로야. 영업이익률도 떨어졌어. 그런데 상장을 했어. 그러니까 상장을 했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조업종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SPS 보시고요. BPS 보시고 EPS, ROE 보세요. 자본금을 넣었는데 28%밖에 수익률을 못 올리는 상황이에요. 상장을 했는데 78%. 얘때가 좋은 거지. 그런데 얘네 중에서는 어떠한 포인트가 있겠죠. 내용에 대한 부분이. 방수 테이프 무조건 좋다. 얘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수 테이프에 대한 기술력, 커리큘럼, 내용 다 확인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방수 양면 테이프 글로벌 1위 생산업체. 자, 엔디포스가 과연 그럴까요? 니또라는 회사에도 방수 테이프 있어요. 3M에도 있고요. 방수 테이프는 많습니다. 어떻게 상장할 적에 내용을 잘 꾸몄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팩트거든요. 팩트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좋은 애들은 상장을 안 해요. 대연 ST 이런 애들 보세요. 외감으로 있잖아요. 얘네보다 매출액이 무지막지하게 큰데
그게 포인트입니다. 실적이 좋고 내용 좋고 이런 아이들은 뉴스에서 좋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죠. 중요한 부분은 방수 방진에 대한 기능들, 양면 테이프에 대한 부분들, 테이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면은 투자를 하지 말아라. 부품 산업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부품 소재 사업부는 사업을 하는 증권 종목들은 웬만하면 투자를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업종에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투자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 업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 조선업종 잘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잘 아십니까?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조선업종은 대표하는 지수가 있어요. 어떤 지수? 해운업종 지수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영국에서 발행하는 조선업 관련 지표들이 있어요. 수주 잔량이 얼마고 그런 지표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팩트가 나와 있으니까 걔네들은 믿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건데 테이프 관련해서 지수 없잖아요. 휴대폰 출하량에 관련된 지수는 있어도 휴대폰 관련된 소재 부품이 어디에서 얼만큼 사용됐고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이 얼마고 이런 뉴스들은 지표들은 안 나오잖아요. 지표가 없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아직 성숙화가 되지가 않았다는 거야. 아니면 그만큼 내용이 없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적에 진짜 신중하게 내용을 많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증권업종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싶으면 내가 이 종목을 걔네 회사 이사만큼은 알아야 돼.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종목 갖고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종목에 몰빵을 할 거라면. 제가 알고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엔티포스라는 회사 상장할 적에 아 이거 대박이라고 들어가셨어요. 전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저는 모르겠습니다. 테이프 업체들 기존에 상장했다가 말아먹은 아이들이 워낙 많잖아요. 솔루에타라는 회사도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솔루에타가 아니고 솔루에타네요. 자, 상장한 다음에 주가 개판 났잖아요. 그죠? 테이프 업종인데? 같은 테이프 업종. 그죠? 보세요. 실적 얘네들 상장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겠죠. 그런데 보세요. SPS, BPS, EPS, ROE 이게 돈이 되는 회사겠습니까?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비슷한 테이프 업종이에요. 얘도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의 돈을 뺏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늑대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주식을 사야 내가 팔지. 그겁니다. 다 사기꾼. 나 빼고는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빼고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종목을 봐야 되고 그만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을 거야 보다는 좋습니다. 지금 실적 자체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가격이 몇 프로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에너지 수요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얘를 사는 게 맞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제조업종을 볼 때는 항상. 그래서 제가 엔터부터 시작해갖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터, 게임, 스포츠 뭐 이런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을 그 종목들은 잘 피해요. 왜? 무섭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은 그쪽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죠? 그만큼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것보다
기업들이 우리나라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체입니다. 진짜 뛰어난 제조업체들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투자라는 거는 한번 들어가서 얘가 2년, 3년, 4년을 가면 주가가 우상향으로 같이 쭉쭉쭉 가는 게 투자지.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6개월 들어갔다가 나왔어. 나 수익 이만큼 보고 나왔어. 그러면 난 투자자가 아니고 트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레이더가 맞아요. 대한민국 시장에선. 트레이더를 욕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더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트레이더가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수익이 이만큼 난 50%, 40, 80%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그만큼 날만큼 시장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 그만큼 장기적 실적이 좋을 아이들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트레이더를 할 거면은 진짜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바로 조정받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애들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더 하시면은 대부분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하십시오. 이제부터. 네.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누구도 믿지 말고 뉴스도 믿지 말아라. 오늘의 얘기는. 뉴스보다는 내가 보는 재무제표를 믿고 내가 보는 차트를 믿고 내가 보는 얘의 전망을 믿어라. 라는 거고요. 증권사 내용은 한 증권사에서 좋다고 얘기 나온 것보다 많은 증권사 얘기가 공통돼서 좋다라는 얘기 나왔을 때 믿으시고요. 그 많은 얘기들에 대한 부분이 평균 가격 자체가 HTS 보시면은 추천 가격에 대해서 매수 이렇게 추천 가격이 바닥에 있는 아이들. 거기에 대해서 평균 가격대보다 최소한 10% 아래는 가 있어야 얘를 투자할 만은 한 거고요. 걔보다 추천가보다 최소한 40% 이하에 있다. 그러면 눈 감고서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천 기관수가 한두 쪽이다. 두세 업체다. 그러면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한 열 업체가 추천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관심 갖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자고요. 내가 다 공부할 수 없으면은 증권사 추천하는 사람을 믿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추천한 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여러 연구원들이 좋다고 한. 그런데 그 가격 중에서도 바닥에 있는 그 가격보다도 최소한 50% 아래 있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괜찮은 기업.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추천이 됐던 리포트가 나왔던 내용들이 단기간에 나왔어야 되는 거죠. 너무 옛날 리포트가 많이 쌓여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증권사에서 지금 관심이 없다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맞고 너무 힘드시다고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책 추천 하나 드렸었죠. 그 종목 그렇게 그 책 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은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은 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닥 공명이었고요. 투자를 위한 악담 2화는 공부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